이제 이번에는 유사코 관련해서 그 설명을 드릴게요. AP 컴퓨터 사이언스 타이틀은 전부 다 있는데 지금은 이 두 번째 유사코 IOI 쪽 관련 과목을 설명드릴게요. 좀 간단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거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되게 많은데 설명을 여기서 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과목들이 다 그렇듯이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어머니들 잘 모르시고 학생들 스스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경험상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오시거나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유사코가 뭐냐, IOI가 뭐냐 이거 궁금해서 하셔서 이제 클릭하실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그 팀을 분리를 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그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개괄적으로 유사코는 뭐냐면은 정보 올림피아드예요. 그러니까 정보 올림피아드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International Olympiad of Informatics라는 건데, Informatics라는 것은 정보학이겠죠. 뭐 결국 이거는 코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올림피아드는 어떻게 보면 최상위 난이도를 가진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만약에 이제 올림피아드 팀에 들어와서 골드 메달을 받았다. 이거는 그냥 우사 통과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뭐 원서를 넣든 간에. 그러니까 그 굉장히 프레스티지하고 그냥 올림픽 메달리스트다 이런 체육에 관해서는 뭐 내가 무슨 올림픽 태권도 올림픽 메달이 있다 그럴 수 있는 하여튼 학생 나이에 그거 정도의 비견되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계 그런 레벨의 그 어치브먼트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하기가 힘들어요. 1년에 한 국가당 대표는 서너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보 올림피아드를 출마가 아니라 참가를 해서 그 팀에 선발되기도 힘들 뿐더러 해서 그게 메달리스트가 되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보 올림피아드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 선발 과정에서 이제 대회들이 있는데 그 대회들이 각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에도 그 한국 정보 올림피아드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뭐 국가마다 체계제는 다른데 나라마다 특색들이 굉장히 그 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관심 있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유사코라는 USA 미국 과정 티가 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올림피아드를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모임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사실은 이거는 이 단체가 자체가 학생들이랑 뭐 그 박사, 석사 과정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스태프 멤버에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젊은 층이 그 있어야 되는 나이 들면 이거 잘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유사코 쪽은 그냥 정보 올림피아드를 참가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이걸 보고 있느냐? 유사코에서는 매년 한 4회 정도 대회를 오픈 컨테스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드 포스라든지 코드 셰프 뭐 이런 코드 뭐 이런 거 대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알고리즘 대회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유사코는 IOI 즉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출제 경향과 굉장히 합치되는 방향으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정통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나는 이 정도 한다. 이거를 보여주기에 어느 정도 레벨에 왔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기 상당히 용이한 많이들 알아주는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뭐 MIT 합격생들 가서 보면은 너는 유사코 얼마 무슨 레벨이니 플래티넘 디비전이 뭐니 이런 걸로도 대화가 될 정도로 하여튼 그런 건데 알다시피 this is not for everybody.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A를 했는데 이거는 할만했고 매우 쉽고 뭔가 좀 나는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럼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하고 나서 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사실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 레벨이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면 이제 브론즈랑 실버 이런 디비전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특히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 자꾸 올림피아드 뭐 이러니까 올림픽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가 가면은 골드 메달을 따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메달이 아니에요. 메달은 이제 실제 올림피아드 가서 내 팀이 수상을 하는 게 메달이고
지금 유사코에서는 어떤 거냐면 유사코 디비전을 가지고 원서에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사코에서 실버 디비전이다, 뭐 브론즈 디비전이다, 이런 내가 현재 속한 디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방금 제가 말했듯이 이거는 메달과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골드 메달, 실버 메달, 뭐 브론즈 메달 이런 게 있거든요. 금은 동이에요. 그 동 밑에는 없어요. 동 위에는 금 위에는 뭐가 하나 있어요. 그 플래티넘, 백금이라고 해요. 여러분 뭐 신용카드 하는데 플래티넘 뭐 이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 위가 플래티넘인데 사실은 유사코가 뭐 단연간 계속 유지가 되면서 디비전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엔 골드까지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플래티넘을 만들면서 조금 다변화를 시도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좀 꽤 오래됐어요. 그것도. 네, 그게 전환이 되면서 실버, 즉 브론즈 투 실버 시험이 상당히 쉬워졌어요. 그거를 혜택을 많이 본 게 한 5, 6년 정도 지난 한 2, 3년 전에서 그 전에 한 3, 4년 정도 전까지 학생들이 많이 쉽게 이제 실버 디비전까지 올라온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원래 쉬우면 안 되는데 사람들을 많이 인듀스 해보자, 이거를 공부를 시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문제를 살짝 쉽게 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요즘은 다시 어려워졌어. 불행하게도.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유사코는 메달이 아니라 디비전이다. 나는 현재 어느 디비전에 있다.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브론즈 디비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난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랑 똑같아. 동메달은 없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와서 로그인하고 아이디 만들면 브론즈예요. 그래서 그 내가 브론즈 디비전에 있으면은 when I enter the contest, 브론즈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그 브론즈 문제를 다 푼 사람들은 실버 디비전으로 프로모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버 디비전이다 하면 나는 브론즈에서 실버를 한 번 통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는 골드 디비전에 있다. 그럼 통과를 2번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통과하려면은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흡족할 정도로 풀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은 한 문제가 3개 정도 나와요. 보통은 3개 나오는 문제를 100% 다 풀면 무조건 통과해요. 그런데 그게 한 총합해서 평균적으로 한 7, 80% 정도만 돼도 프로모션이 돼요. 그건 어느 정도냐면은 쉬운 문제 한 2개 풀고 나머지 하나에서 한 반 이상 정도 하면은 거의 통과가 된다 정도예요. 말은 쉬운데 사실은 그 문제 수준이라는 게 가장 쉬운 브론즈 투 실버도 AP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문제들보다는 한 10배 정도 어려워. 10배까지 아니고 한 몇 배 정도 어렵게 느껴져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post APCSA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APCSA를 허덕이면서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웬만큼 따로 공부를 한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이거는 쉽게 시도해 볼 수가 없는데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을 알려 줄게요. AP 컴퓨터 사이언스 A에 해당되는 거를 이미 들어서 마스터했거나 근데 그거는 C였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이게 중요해. 그에 준하는 코딩을 내가 섭렵해 봤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내 입맛에 맞을 때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기분 좋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푸는데 이거 모르겠어 막 울면서 풀고 이러면 안 되고 풀면서 너무 재밌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실력이 미천해도 너무 재밌어 이런 느낌이 있으면 이건 할 수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아요. 해서 임팩트도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돼서 여러분들 레주메에 낼 수 있는 건 크게 3가지예요. 학점 들은 과목들, AP 컴퓨터 사이언스 A, Principles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넘어가면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DSA를 Data Structures and Algorithms를 offer하는 학교도 있어요. 고등학교인데. 그런 경우는 뭐 더 좋고 근데 그런 커리큘럼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학력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된 거를 보여주려면은 이제 논문 대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클라크 스콜라라든지 이런 MIT 프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스콜리스틱하면서 공부에 집중돼 있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런 논문류라든지 이런 거에 일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난이도가 있고 되면은 알아주는 그런 게 유사코라 보면 돼요. 3번째는 뭐냐면은 프로젝트를 따로 해서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런 활동을 해봤다라는데 academically 어려운 그러니까 내가 뭐 천재라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거가 necessarily 아니더라도 given
the current level of availability in technology, 요즘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novel하고 innovative한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재밌잖아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크게 한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두 번째 academic한 achievement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는 뭐 C, C++, Pascal, Java 뭐 다 쓸 수가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은 대부분 C, C++를 쓰고 Java는 초심자일 때, 즉 AP 컴퓨터 사이언스가 Java잖아요. 그래서 나는 AP 컴퓨터 사이언스를 막 했다. 또는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Java로 엔트리하는 게 괜찮아요. 브론즈에서 실버까지는 Java라도 큰 문제 없어요. 진짜 괜찮아요. 심지어는 상당히 잘하는 학생들도 실버에서 골드까지, 그러니까 골드까지도 Java로 가는 학생들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메모리 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려면 C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하는 게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Java에서 시작해서 이제 C, C++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파이썬은 솔직히 비추천 아직은. 파이썬 좋은 언어인데 이런 대회에서는 쓰기가 아직은 조금 불편해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세한 거는 물어봐요. 그리고 스케줄은 이제 12월에 한 번, 1월, 2월, 3월에 한 번, 그다음엔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 달에 한 번씩 컨테스트가 열리는데 그때 프로모션의 기회가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모션 이 컨테스트는 롱 위켄드라고 해서 이제 금, 토, 일, 월 이렇게 4일 중에 내가 원하는 아무 때나 시험을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직접 가야 될 필요도 없고 온라인이고 어느 세계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 시간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내가 딱 시작해서 타임을 시작한 다음에 4시간, 5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서 제출만 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스케줄링 하는 것도 참 용이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 해에 뭐 여러분들이 실력만 되면은 처음에는 실버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골드 가고 그 다음에 플래티넘까지 한 해에 다 완료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플래티넘까지 가는 난이도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데 할 수는 있다. 뭐 첫 번째인데 못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시도해 봐야죠. 포맷은 뭐냐면 온라인 컴피티션 뭐 이거 얘기했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요에 12월, 1월, 2월인데 3월에도 있긴 해요. 근데 3월에는 US 오픈이라고 해서 문제가 시간도 좀 길어지고 난이도도 약간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수업은 원래는 사실 이거는 그냥 2022년까지는 했었는데 이걸 열어놓으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있는데 사실 이 수업을 따라오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 그냥 이거는 예시로만 보시고요. 이거는 그냥 개인으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개인적인 문의를 주시면은 하고 나서 연락을 충분히 연락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연락 주시면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이제 연결해 주거나 학원에서 안내를 받으시는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쪽 전공자도 아니고 제가 이걸 전담하는 분을 하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강의를 하고 있지 왜 전화를 받고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데스크 직원한테 물어보셔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괴롭히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뭐 면담이라든지 이런 거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걸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거나 그래 스케줄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은 너무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거는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 문의를 주시라라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이 사건은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은 아니고 하여튼 말은 되게 많은 과목인데 사실은 좀 힘들어요. 어치브먼트를 하기가 힘들지 않으면 가치가 없겠죠, 그죠? 힘들지 않은 거를 원서에 넣으면 누구나 다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사건 이제 클로징 멘트로 이제 ACSL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ACSL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유사코 가기 위한 좋은 인터임 중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APCSA보다는 어렵고 유사코가 너무 갭이 많아가지고 그 사이를 메꿔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스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ACSL 아는 사람은 알죠. 찾아봐요. 여러분들도 파티시페이트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이제 가는 얼티밋한 정점이 여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칠게요. 궁금한 점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볼 수 있으면 봐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